네, 안녕하세요. 와우테일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와우테일은 넥스트프레임과 함께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돕는 인터뷰 프로젝트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굉장히 많은 우리 스타트업 분들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와우테일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교육기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고 있는 우리 산타의 우리 박기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산타 서비스는 디디캐스트죠. 네, 맞습니다. 네. 산타가 제공하는 디디캐스트 네. 하여튼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디디캐스트 서비스는 아까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교육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이긴 한데 교육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걸 돕는 겁니까? 네, 이게 참 처음에 저희도 간단한 줄 알고 이제 접근을 했다가 교육이라는 과정들을 쭉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긴 프로세스더라고요. 먼저 이제 어떻게 수강자를 먼저 모아야겠죠. 수강자를 모으고 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학습 설계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험, 과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측정을 또 하고요. 이 사람들의 이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개개인들에 맞는 맞춤화 교육까지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 이게 교육의 모든 과정인데요. 이게 코로나 시점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모든 걸 진행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는 그걸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교육 관리자라든가 선생님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 전환시켜서 그들의 일을 점차적으로 줄여주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오기 전만 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면이었겠죠. 그럼요. 대면 수업에 맞게끔 뭔가 프로세스도 있고 거기서도 불편한 게 있었겠지만 맞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아주 비대면이 아주 일상화되긴 했는데 온라인과 또 대면과 비대면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맞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 상황. 맞습니다. 이거를 관리해야 되고 하는 분들의 노고는 이제 더욱더 지금 힘든 상황이 됐다. 정확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이제 이해는 딱 되는데 어떤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또 아마 디지털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러면 산타 디디캐스트는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해서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 전 시대부터 저희가 사업이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시장에다가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세요. 왜냐면은 더 많은 수강자를 만나야 되고 지역 격차를 없애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메시지로 시장을 다가갔을 때는 거의 다 전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라인 교육 기획도 할 줄 모르고 영상 찍으려면 돈도 엄청 비싸 라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기획 컨설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환시키기 위한 영상 제작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 영상 제작을 하는 디디캠이라는 걸 만들어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시발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라이브 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부랴부랴 라이브 펑션을 넣고 학습 관리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자 온라인 교육은 VOD를 제작하거나 라이브로 할 수 있는데 학습 관리까지 붙어 있어요 라는 메시지로 시장을 다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을 이제 들여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오프라인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분산돼 있고 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고객들이 점점 비용도 그렇고 너무 이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VOC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디캐스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교육업체인가? 온라인만 뭔가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면 니즈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해결을 한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를 하면서 그쵸. 더 많은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걸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에 우리의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뭐 좀 제가 알기로는 투자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은 주로 누굽니까, 저희들? 이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 속도 그리고 전환되는 제일 최초에 전환되는 시장은 교육 담당자가 있는 기업 시장이 제일 먼저 전환이 됐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클수록 온라인 교육 담당자가 있고요. 그들의 KPI는 좀 더 많은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때 디디캐스트가 제작 툴로서 그 시장을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업 고객들이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이브 기능이 생기고 학습 관리 툴이 생기면서 교육 기관 중에 큰 교육 기관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라든가 능률협회 컨설팅 표준협회라든가 뭐 이런 큰 교육기관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저희를 찾았고 그런 고객들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강의 자체를 뭔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찍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디캠이라고 하는 것도 출시를 하면서 뭐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잘 찍을 수 있게끔 아마 만들었던 것 같고 제 예상에는 생각에는. 근데 점점 이렇게 디지털 포메이션이라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게만 국한되지 않을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수업 관리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라고 하면 뭐 수강료도 받아야 되고 이거를 다 뭔가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투자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마켓을 넓혀 나가야 되고 다른 시장을 공략하려고 시장을 쳐다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총 18만 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습학원 우리가 중개하는 입시학원들이 10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온라인 교육은 안 할 건데 또는 우리 라이브로만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문제는 뭔지를 다시 찾아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학원 수강생들 CRM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는 또 따로 하고 이런 데서 리소스가 정말 많이 분산되고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디디캐스트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뭐 디디캐스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 구현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거의 자동화, 완전 자동화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거의 자동화를 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얼마나 자동화 시키는 건가를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측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 정도까지는 자동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수업은 이해를 못했으면 반복학습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 반복학습의 영역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낫죠. 근데 그들에게 맞춤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오프라인에 코칭이 일어나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온라인에서 개인화된 영상을 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역들이 저희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섹터들을 쭉 찾아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자동화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화, 맞춤형 이런 거는 뭐 흔히 말해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에듀테크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그런 걸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수학만 예를 들더라도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교육업체를 만나보면은 수학을 풀면은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다 알고리즘이 찾아내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던져주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학습을 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업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저희가 집중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마 교육회사의 모든 에듀텍 회사의 목표는 어댑티브 러닝입니다. 근데 그거를 단계를 어떻게 밟아가냐에 대한 겁니다. 대부분 섹터를 좁혀버려요. 왜냐하면 수학을 집중하면서 문제은행을 모으기 쉬우니까 영어를 집중하면서 토익어를 모으기 쉬우니까 그걸 AI로 돌려서 그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네. 딱 두 가지 섹터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 하나는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예요. 네. 컨텐츠라는 거는 VOD일 수도 있고 네. 시험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섹터에 대한 두 가지 섹터를 잘 모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을 건가, 네.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잘 살아남을 건가에 대한 이슈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네.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는 곳은 네. 점점 그 사람들의 일을 줄여주는 쪽으로 네. 포커싱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내부 서비스에 네. AI 보조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들의 일을 얼마나 줄여드는지 포커싱을 하면은 네. 그들은 점점 우리의 서비스를 쓸 거고 네. 이 두 가지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게 됩니다. 네. 네.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AI 보조교사라고 하는 게 네네네네. 관리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시험을 치고 뭐 맞습니다. 수강 신청을 받고 네.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줄여주는지를 좀 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네네. 구현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어떤 게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런칭되는 네. 새로 이제 서비스 되는 네. 준비하고 있는 기능이 어떤 거냐면 네네. 온라인 교육이 네. 들었다 안 들었다로 측정됩니다. 네. 근데 오프라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 사람이 들었다 안 들었다. 네, 네. 그리고 참여도 진도율로 표현이 됩니다. 네네. 기존의 LMS는 네. 진도율이란 표현으로 끝납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네. 왜냐면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포인트거든요. 네. 그 이해도를 사실 측정하려면은 네, 네. 이 사람이 영상을 볼 때 네. 또는 온라인 교육을 할 때 네. 중간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네. 그걸 풀었을 때 네. 어느 정도 맞췄다는 것들이 이해도로 측정되게 되거든요. 네, 네. 이런 기능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수업과 네. 시험을 네. 일원화시키고 네. 그래서 영상 중간중간에 퀴즈를 삽입할 수 있고 네. 삽입한 거를 통해서 학습자가 풀고 네. 푼 상태에서 네. 그것들이 측정이 돼서 네.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해버리는 네. 이런 것들이 일원화돼 가지고 네.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기능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구현될 예정인가요? 네, 이제 곧 런칭.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뭐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맞습니다. 이렇게 집중돼 있었고, 네. 투자자들한테도 그렇게 각인이 돼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DD캠이나 DD캐스트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우리가 풀어야 됐던 문제인 거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 수업 전체를 하여튼 디지털라이즈 시키는 곳에 맞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곳은 아까 수업 네. 어떻게 보면 이해를 했냐 안 했냐라고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부분이 이해도 측정이라는 부분이 네. 사실상 선생님들에게는 네. 강사분들에게는 네. 가장 리소스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네. 수업을 네. 준비하고 네. 시험을 치고 네. 그걸 다 모으고 네. 다시 분류하는 과정 네. 이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나가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로 둔 거고요. 네.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학습을 뭔가 지금 이끌어 나가야 되는 학원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네. 뭔가 좀 허드렛 일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예.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솔루션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사실 학습을 계속 독려시켜야 되잖아요. 네. 너 과제 안 냈어. 네. 너 뭐 시험 안 쳤어. 네. 수업 참여 안 했으니까 더 들어. 네. 이런 역할도 다시 다 자동화 가능한 네. 거거든요. 뭐 그런 요소라든가 네. 요소별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선순위들을 잡아서 계속 해결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저희의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하는 게 네. 처음에 이제 기업 시장. 네. 기업 시장은 사실은 온라인화나 자동화가 그나마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생성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접근을 했다면 맞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의 그 메인 타겟은 아까 뭐 잠시 보습학원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네. 뭐 학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교육기관이 국내의 교육기관이 네. 크게는 두 섹터입니다. 하나는 성인교육, 네네. 그 다음에는 입시교육. 네네. 네, 그 두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두 섹터에 대한 시장 공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동안에 뭐 당연히 성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그 뭐 진도 관리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또
해서 더 공략하겠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보습학원 쪽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미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진입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저희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18만 개의 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34조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눠보면은 평균 2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18만 개에서 마켓시어를 18,000개 정도 만들면요. 그 전체 3조 4천억의 거래액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흔히 이야기해서 이게 뭐 에듀텍이나 이런 입시 교육하면은 사실은 다 대치동 쪽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대치동 말고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요. 많고 동네에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동네에 있는 학원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더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그쪽을 좀 더 노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18만 개의 교육기관 중에 만약에 이제 대형 학원들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거기는 교육기관 1입니다. 그럼 왜 여전히 그렇게 많은 교육기관이 있냐? 실제로 지방에 있는 학원들이나 지방 학원들은 거의 다 보육이 더 목적이에요. 우리가 거기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거기에서 보육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반복학습과 그들을 측정하고 계속 케어할 수 있는 퀄리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보육 그러니까 뭐 보습학원 좀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익숙하게 보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 뭔가 디지털라이전하게 뭐 이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 여기에 볼 때 우리가 디디캐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서비스는 수강자 CRM을 좀 관리하거나 이런 툴들만 해도 이들이 월에 한 50만 원씩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툴이 다 연결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거기에 거의 5분의 1 가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뭐 기능적이나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대표님 해보셔 아시겠지만 이게 영업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미 뭐 우리 디디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투자도 많이 받으셨고 하다 보니까 좀 기대 수준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도 이제 서비스를 처음 해보는 건 아니니까 해봤던 레거시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CAC를 통해서 모으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 마케팅을 하면 보통 되게 이제 작은 돈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 트랙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 영업망, 네트워크 영업망 파트너를 통해서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요 두 개에 대한 것을 구축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 학원 시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영업망이라는 게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원격 교습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증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저희 이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쪽에 이제 구축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성인 교육 시장에 주로 이제 뭐 포커스를 하다가 좀 이제 넓혀가는 입장일 텐데. 요와 관련해서 좀 뭐 내부적으로 개발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뭐 막빠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영업적으로 좀 약간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가능성 이런 거 확인한 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을 최근 되게 이제 많은 관심도 받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깝게는 지금 저 경남도 교육청이랑 학교 시범 사업, 학교 사업을 끝냈고 그걸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수백 개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보습학원들 아까 말씀드린 곳은 이미 이제 선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거를 이제 써보는 이렇게 하고 있고 성인교육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학원들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미리 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님의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장밋빛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돈입니다. 돈이군요. 역시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시군요. 이 서비스의 스콥이 워낙 사실은 넓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만들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저희는 한 인력의 70% 이상
이상이 기획개발 네, 다 네.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네,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속도전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더 많은 자금이 네. 필요하고 네, 제가 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네,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뭐 초대 드린 이유도 그 이유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약간 그런 생각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투자도 했고 네, 네, 많이는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네, 네. 어느 정도는 받았고 네. 근데 시장 상황이 어떨까? 네, 네.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네, 충분히 네. 잘 해낼 수 있을까?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 걱정 내지는 뭐 좀 명확함 이런 거 얻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어쨌거나 라운드 투자를 계속 받아왔었고 네네. 네, 직전 이제 시리즈 A까지 투자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때마다 이제 저희 투자자한테도 챌린지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네. 이제 전체 마켓 사이즈, 네, 네. 공략하려는 프로덕트 네. 마켓 핏, 네, 뭐 네. 이런 부분 했는데 네. 시장이 확대할 때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을 다시 맞춰야 되는 상황이 항상 존재를 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고객들을 진짜 수백 개, 수천 개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시장을 분류해내고 네. 그들의 핵심 맥락을 잡고 네. 그걸 서비스로 녹여내는 과정, 이게 사실은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진 신생회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네. 그거를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크루들의 그런 경험이 다 지금 있는 상태라는 게 사실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요거는 사실 정성적인 부분이긴 네, 한데 네,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동안에 또 경험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도 없고 네, 네, 예, 네. 뭐 여러 가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하튼 돈이 필요하신데 네. 지금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위해서 뭐 저희 이 네. 이제 출연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 투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뭐 지금 뭐 우리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투자 유치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준비해서 네. 저희 이번 주주총회 통해서 네. 말씀드리고 기초 투자자들한테 네. 이제 한번 투자를 받아보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딱 시기고요. 네, 근데 뭐 저희 서비스 지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 고객이 이제 1,500개 정도 이제 확보를 했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네. 자금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네. 아직 디지털 전환이 가장 안 된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의 보류 중에 하나의 도메인 아닐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경험이 충분히 쌓이고 시행착오도 겪은 네. 산타를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산타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투자자분들이.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 요새 워낙 투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쵸. 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어떻게 받았는지. 뭐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공개해 주시면 네, 뭐 저희 다 기사 오픈돼 있으니까. 예. 네, 저희 뭐 시드 투자는 블루포인트에서 네. 받았고요. 네. 또 나이스 FNI에서 네. 또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투파 최근에 네. 시리즈에는 한투파, 뭐 포스코 기술 투자, 그다음 대교 인베스트먼트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작년에 했나요? 아니 재작년에 받으셨나요? 네, 재작년에 이제 네, 재작년 네, 말에 네. 이제 받았었고요. 네, 네, 네. 2년이 올해 2년 차. 네. 아주 투자를 받은 지 1년이 한 1년 4개월? 네. 4, 5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당장 뭔가가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하여튼 이 시장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데 네.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뭐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데 분명히 이제 돈이 지금 필요하신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네. 이제 대표님이 이제 주주 통계를 하시면서 네. 기존 투자자분들도 말씀드리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라운드를 움직이려고 오픈한다. 하는. 네, 맞습니다. 그 선포식을 오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를 저희, 또 주셔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네. 선포를 해주신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번 빠르면은 뭐 다음 주, 조금 늦으면 하면 뭐 한 2주 뒤에 편집 과정 거쳐서 저희가 공개가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아마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딱 저희 주주총회 저희 뭐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저희 네. 뭐 산타의 어떤 전략, 왜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어필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저 뭐 요약해서 18만 개의 교육기관 중에 디지털 전환 3%밖에 일어나지 않았고요. 다른 커머스 쪽은 40%에 육박했습니다. 누군가 이 시장을 먹을 건데, 그 주인공이 저희라고 확신을 하고요. 34조 시장에서 온라인은 겨우 4조, 30조 시장이 비었습니다. 이 시장을 가는 거고요.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같이 들어와야 되고, 저희는 이미 좋은 팀, 좋은 조직 문화 다 만들어져 있고, 이제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네. 네, 솔직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예, 저도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저 준비를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보니까 저도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 컨텐츠를 잘 쉽게 만들어내는데 집중이 돼 있다. 아,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강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교육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라이즈 하는데 훨씬 더 지금 특화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회사가 산타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멀리 날아오셔가지고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자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박기웅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